시골집 천장은 일반적인 석고보드 대신에 이렇게 얇고 가벼운 합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장 주변으로 이렇게 몰딩이 쭉 돌아가 있습니다. 이 몰딩을 제거하는 것과 이 합판을 뜯어내는 게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령을 쉽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본격적인 철거 전에 몇 가지 밑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조명, 요거를 좀 제거해줘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불이 껐다 켜지죠. 그렇다고 이 스위치만 꺼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를 내려줘야 됩니다. 가장 큰 차단기가 메인 차단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스위치가 아예 먹질 않거든요. 전기가 완전하게 차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완전히 차단을 해놓게 되면 이 전기선을 막 잘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기선을 잘라서 테이프로 감아주면 돼요. 이런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닛바나 벤치 같은 걸로 자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끝부분을 테이프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커튼이 달려있는 레일 같은 것들도 다 제거를 해줄 거거든요. 이런 드릴이 없으시면은 그냥 이 빠루로 젖혀버려도 돼요. 이 시골집에 붙어있는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다 빈약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떨어지거든요. 얘는 좀 짱짱하네. 마지막으로 이 커터 칼을 이용해서 이 몰딩과 이 천장의 경계선을 쭉 칼집을 다 내줄 건데요. 이유는 이거를 먼저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 천장을 뜯는 과정에서 이 벽에 붙어 있는 벽지라든지 천장에 있는 벽지들이 너무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칼집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몰딩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몰딩이 시멘트에 단단하게 묻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걸 안 빼게 되면 이 합판을 철거할 때 안 빠져요. 합판이 이 끝부분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딩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령은 이 빠루로 조금 힘을 주면서 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한 번 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틈새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쉽게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좀 틈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치면서 벌려주는 거죠. 좀 심하게 물려있네. 망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 모서리 틈새를 한번 공략해 볼게요. 네, 이렇게 틈 사이에 이 빠루 끝에가 온전히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지금 가장 좋거든요. 여기까지 되게 되면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거를 확 젖히면 이게 쏙 빠질 거라는 거. 그리고 좀 약간 흥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에 확 제치면 안 됩니다. 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틈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몰딩을 빼줘야 되는데 한 번에 힘을 확 주게 되면 몰딩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적당히 원만하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싹싹싹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싹 부러지는 거 보셨죠? 자, 근데 다행인 게 부러졌지만 저 틈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과 이 부분, 이 틈들을 벌려주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 상태에서 확 제끼면 또 부러지니까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은 다음에 이렇게 좀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이런 망치를 같이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틈을 받쳐주고 끝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줄을 띄어내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령을 적용해서 쭉 이제 계속 띄시면 돼요. 근데 이 한 라인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줄로 가려고 하면은 이 끝부분에서 빼는 과정에서 좀 틈이 만들어지면 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또 처음부터 또 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제가 몰딩 칼집을 미리 내놨잖아요. 이 칼집을 안 내놓으면 이 도배지가 이제 연쇄적으로 다 막 지저분해지고 또 이 몰딩 자체도 더 안 빠져요. 근데 지금 칼집을 내놓게 되니까 몰딩만 쏙 떨어진 거죠. 그래서 칼집을 미리 내주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이 끝부분에서 조금 이제 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좀 쉽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한 7분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힘든 부분은 좀 끝났어요. 이제는 이 합판을 띄어내줘야 하는데요. 이 합판을 띄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틈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든지 처음에 뭔가 틈이 생겨야 빠루로 젖히든 그 부분에서 뭘 빼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판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끝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막 뚝 뜯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빠루로 조금만 힘을 주니까 이 합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쉽게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는 종이장처럼 이렇게 헐렁헐렁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시골집 천장의 합판들은 대부분 이렇게 작고 얇은 못들로 듬성듬성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짱짱하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배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물어주는 힘과 이 테두리에 돌아가 있던 그 몰딩의 힘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틈을 만들거나 해체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줄줄이 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배지의 힘으로 다 이렇게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판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고요. 제가 아까 틈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도배해 놓은 데를 유심히 보게 되면 뭔가 좀 울퉁불퉁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은 데가 보이거든요. 대부분 이 합판 한 장이 1220, 한 1.2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벽에서 한 1.2m, 아니면 이쪽 벽에서 1.2m 되는 지점을 좀 유심히 보면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표가 나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는 잘 표가 안 났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딱 이 자리에 단차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칼로 이렇게 도배지를 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부분이 표가 대본에 나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틈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런 틈새에다가 빠루나 손빠루 등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제껴주는 거죠. 이렇게 합판이 연결된 못들이 이렇게 좀 작은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쟤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로 다 고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옛날에는 타카나 나사못이 아니라 이렇게 못으로 직접 망치로 다 합판을 박아서 고정을 했거든요. 나머지 애들도 빠루로 이렇게 살살살 힘 주면서 똑똑 띄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 틈을 조금 만들어주고, 이 합판은 또 너무 사가가지고 틈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힘을 주면 이제 다 그 사그라들면서 깨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짱짱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벌려주면 되거든요. 이쪽은 지금 많이 사갔어요. 여기 확 제끼면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쪽에서 이 빠루를 넣어가지고 나무를 의지해서 이렇게 딱 제껴주면은 몸만 똑똑 떨어지니까 합판이 안 부러져요.
합판을 다 떼어내게 되면 이렇게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무들은 길게 연결된 애들과 짧게 연결된 애들이 있거든요. 먼저 짧게 연결된 애들을 망치로 똑똑 때려주면 잘 빠져요. 그냥 빠지네 이거. 짧게 연결된 애들을 먼저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연결된 애들도 연결된 부분을 망치로 쳐주거나 이렇게 망치로 제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녹슨 못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긁히지 않게. 그리고 시골집을 셀프로 리모델링 하실 때는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 한 대 맞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녹슨 못들이 많기 때문에 파상풍 위험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바짝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망치로 치면 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토막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파편이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거 작업 하실 때는 안전모가 있으시면 안전모를 쓰시고, 없으면 이런 모자라도 쓰시고, 보안경 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화도 꼭 신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못 같은 게 곳곳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에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나무들하고 이렇게 테두리에 박혀있는 이런 나무들 있죠. 요걸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그 특정하게 못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빠루로 이용해서 제껴주면 되는 거죠. 테두리에 박혀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 빠루를 이용해서 제껴주면 되는데, 처음에 몰딩 띄는 것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벽은 이제 묻혀 있는 게 아니고 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철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밑에를 한번 보시면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너무 위험해요. 합판을 띄어내거나 나무를 띄어내거나 하나하나씩 이제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폐기물을 이 암로를 이용해서 버리거든요. 암로이라는 건 이런 대형 폐기물 통을 말하는 거고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뭐 이장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암로를 주문하게 되면 이제 차로 갖다 주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이건 지금 8루베짜리예요. 그리고 루베당 금액이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폐기물을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게 일단 돈을 아끼는 거예요. 큰 거를 주문했다고 해서 이 금액만큼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반만 쓰면 돈을 반만 받는 거거든요. 최대한 폐기물을 좀 부피를 줄여야 되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화목난로를 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잘 모아놨다가 그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갖다 주면 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이렇게 또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좀 잘 정리를 해야죠. 잘 탈 수 있는 것들만 다 정리하고, 또 너무 막 이렇게 크고 이런 거는 뭐 뗄 수가 없으니까 좀 성심성의껏 잘 잘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뗄감으로써 아주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무들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암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 안쪽부터 야무지게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의류라든지 신발, 가방 이런 애들은 따로 재활용 수거하면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버리려면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정 안 되는 그런 폐기물들만 이 암롤에다가 버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셀프 리모델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장 철거를 먼저 해봤어요. 프로 목수가 쉽게 알려주니까 이해가 쏙쏙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목수에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쉽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영상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